일단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집무실 그리고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여러 대의 휴대폰을 압수당했죠. 특히 차명 휴대폰을 여러 대 압수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정부 쪽에서 검찰이 입을 막 틀어막아서 그렇지 이 차명 휴대폰을 압수하고 있죠. 뭐 업무 일지도 있고. 이거 있죠. 이게 정말 큰 성과인 거예요. 이게 왜냐면요. 제가 예전에 계좌 추적 좀 했지 않습니까? 이게 돈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뇌물 사건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겠죠. 그런데 이 계좌 추적을 할 때도요. 차명 계좌를 발견하면은 그걸로 수사 성과가 딱 담보가 되는 겁니다. 차명 계좌 찾는 순간 끝이에요. 그거 찾으려고 계좌 추적을 하는 거예요. 차명 계좌 찾아내는 것이 바로 자금 세탁 수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똑같은 원리가 바로 차명 휴대폰 발견한 겁니다. 왜냐하면 몰래 숨겨서 썼던 휴대폰이니까 안심하고 민감한 얘기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차명 휴대폰이라면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차고 넘치게 있을 거다. 이러한 저의 판단인 거죠. 여기에는 매우 민감한 사람들과의 통화 내역과 문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검찰은 확보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은 청와대 관계자일 확률이 높겠죠. 여권 고위직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더구나 지금 송병기에 대한 그 컴퓨터 그리고 업무 일지까지 압수했다고 하니까 검찰의 수사 성과는 상당한 거로 봐야죠. 뭐 그리고 나서 이미 송병기가 피의자로서 조사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무게추가 검찰로 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요. 송병기, 송철호 그리고 청와대 측 인사들 이 사람들이 말이 서로 막 달라요. 난리법석입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뭡니까 한마디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쪽이든 한쪽은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면요. 검찰이 수사하기에는 가장 좋은 환경인 겁니다. 서로의 진술은 서로에게 불리한 증거로 쓸 수 있거든요. 이게 수사할 때에는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이쪽 저쪽이 서로 말을 딱 맞춰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변명을 하고 있으면 그때가 깨기가 힘든 거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검찰이 딱 깨기가 좋은 거예요. 지금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요 송병기의 발언은 정말 한마디로 일관성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리고 청와대 측의 해명도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송병기나 청와대나 우왕좌왕했다는 것입니다. 제보 경위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초에 송병기가 SNS를 통해서 제보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행정관이 수집해가지고 이첩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송병기는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자회견에서는 전화통화 도중에 제보를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더욱더 우왕좌왕합니다. 11월 29일자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김기현 시장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첩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12월 4일자 고민정 대변인이 브리핑 당시에요.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외부 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서 요약을 했고 그리고 일부 편집을 해서 제보 문건을 정리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벌써 말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같은 청와대인데 비서실장과 고민정 대변인의 변소가 며칠 상관으로 말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청와대는 뭐라고 했냐면은 담당 행정관이 첩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가필 첨삭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집했다고 이미 자기 입으로 시인을 했는데 그 편집이라는 말은 가필 첨삭 이런 거 되는 거 아닙니까? 최초 제보 내용에다가 우리가 편집을 할 때는요 인터넷 기사 찾아보고 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보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약간 편집을 하기도 해요. 수정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편집해놓고는 무슨 가필 첨삭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필 안 하고 그대로 원본 그대로 했더라도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렇듯 송병기와 청와대 이 모두 양쪽 모두가 우왕좌왕하면서 그 해명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진실만 팩트만 그대로 말한다면 일관성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둘 중 하나는 한쪽은 완전 거짓말인 것입니다. 또한 송병기는 지방선거 전에 청와대 관계자를 접촉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송철호 울산시장이 후보 시절 당시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첩보를 경찰에 내려보낸 그 다음 달에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실 행정관을 만났다는 사실이 울산시장 보좌관 정모 씨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송 시장 측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 만남은 민주당이 주선을 해줬다. 청와대, 송병기, 송철호 이 세 곳에서 모두 말이 바뀌면 이거 뭡니까? 한국당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이 계속 바뀌는 것은 바로 거짓말이다. 한마디로 불법적인 일을 했으니까 당황을 하고 있고요. 말이 서로 안 맞고 우왕좌왕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지금 송병기가 뭐라고 합니까? 예, 청와대 하명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송병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백을 한 거죠. 청와대 하명이다. 송병기는 왜 이렇게 다 실토를 했느냐? 우왕좌왕 하면서 그동안 거짓말 한 게 다 드러나고 검찰이 모든 증거를 딱 압수해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이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한다? 죄질 나빠지고 형량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서 저는 이 사건의 불법성을요 새로운 측면에서 또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는 이 송병기의 행보를 딱 주목했습니다. 송병기의 이력을 보면요, 공직자로서는 2015년 7월경 울산시 교통건설국 국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퇴임을 합니다. 직급이 그게 한 상급 정도일 것 같은데요, 한 2, 3급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송철호가 승리해가지고 시장이 딱 되니까 아무래도 큰 공을 세운 이 송병기가 1급 상당의 경제부시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는요, 이쯤 되면은 누가 봐도 송병기가 공을 세워서 그렇게 좋은 자리로 갔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정말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요, 이 정권 실세 유재수가 부산시 경제부시장 요거 한 거랑 똑같은 위상이죠. 똑같은 광역시 경제부시장인 거예요. 유재수는 광역시인 부산시 경제부시장, 송병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역시인 울산시 경제부시장. 아니, 광역시 경제부시장이에요, 둘 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저는 사실상 대가성이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수사가 모두 팩트로 밝혀진다면요, 송병기는 생사람 잡는 첩보를 청와대 측에 딱 제공해주고 자기 편인 송철호 후보를 광역시 시장으로 만든 그 대가로 1급 상당의 관직을 받은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병기가 원래 2급 내지 3급이었지 않습니까? 한 3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송병기가 자기가 퇴직할 때의 마지막 직급, 그것보다 훨씬 높은 1급이 되는, 그것도 경제부시장, 정말 요직을 받아낸 파격 승진 아니겠습니까? 이거 정권 실세인 유재수와 어깨를 나란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요, 유재수가 송병기에 비해서는 권력 핵심인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레벨이 비교가 안 돼요. 한참 위에요. 직급을 떠나서 아주 요직인 금융위에서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급도 유재수가 높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았어요. 송병기는 한 2급 내지 3급이었던 것 같고 유재수는 고참 2급이었잖아요. 그것도 대한민국 전체 공직자 중에 최고의 요직인 금융정책국장이었습니다. 송병기는 그러한 유재수와 그 어마어마한 시세 유재수와 똑같은 경제부시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수사 상황을 볼 때요, 이거 아주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요, 누가 봐도 선거에서 큰 공을 세운 대가로 볼 여지가, 이 여지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 불법성이 훨씬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유재수 사건과 울산 사건, 이걸로요, 그동안 버티고 버티던 조국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졌습니다.